자, 두 번째 시간. 일단은 첫 번째 같이 봐야 되는 건 빈칸 추론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야. 사실 이 빈칸 추론을 푸는 방법 하나만 마스터할 수 있어도 내년에 너희들이 보게 돼. 물론 아직 2년이나 시간이 남았겠지만 그 시험에서 상대적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머지 것들이 잘 된다는 전제 하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모든 수능 지문의 접근 방법인데 사실 이것도 모의고사긴 하지만 어쨌든 수능의 일환이잖아.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소재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에서 도대체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글 읽기의 기본이거든. 그러려면 그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소재 찾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해.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2학년 수업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수험생들한테 누차 강조하는 얘기고 엄청나게 강조하는 얘기지. 첫 번째 소재를 무조건 찾아라. 그래서 소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문장에 단서가 항상 있지, 그치? 첫 번째 문장에 물론 요즘 이제 수능 글의 특성상 첫 번째 부분에서 굉장히 abstract한 추상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소재가 잘 잡히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은 건 사실이야. 그래서 추상적이라면 첫 번째 문장에서 안 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이 소재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소재는 무조건 꼭 찾아야 돼. 최소한 뭐 얘기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게 안 잡히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거를 클리어하게 굉장히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큰 차이를 낳기 때문에 내가 누차 강조한다라는 것이야. 하지만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이후의 과정이 될 텐데 선생님의 이제 사실 수능 수업에서 이제 이런 모의고사 수업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지. 뭐야?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글의 구조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냐면 대조, 반복, 프로세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자면 대조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조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예를 들어 이제 2020학년도 18, 19, 20, 21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 고3 기준이긴 한데 거기에서 playing intellectual guitar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굉장히 지적인 기타를 연주하기 이런 의미거든. 좀 의미가 이해가 안 될 확률이 너무 높아. 기타면 기타지 무슨 지능적인 기타를 연주하냐? 뭐 AI 기타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정말 뜬금없는 생각이지. 그런데 여기서 플라잉 인텔렉츄얼 기타에 대해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조구조를 보면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론만 많이 아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론은 잘 모르지만 연주를 할 수 있는 즉흥적 능력을 얘기하는 게 있어.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은 잘 몰라 기타에 하지만 칠 줄 아는 거야. 감각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칠 줄은 모르지만 이론만 많이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론이 없이 기타를 치는 거야. 그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좀 비판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Playing intellectual guitar. 이론을 겸비한 연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던 거야? 이러한 대조로서 파악할 수 있었던 거야. 인텔렉츄얼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적인 기타라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요? 하지만 이론과 즉흥적 능력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대조시키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되는 순간 여기에서 인텔렉츄얼은 이론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결론도 도달할 수가 있겠지. 아무래도 즉흥적 능력과 인텔렉츄얼과 연관된다고 보기 좀 어려울 거 아니야. 이해돼? 인텔이 그 지능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론 쪽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 그래서 대조 구조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비로소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알겠어? 자, 반복 구조는 이제 뭐가 있을까? 사실 오늘 나랑 같이 보게 될 구조는 반복 구조야.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등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반복 구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어떤 지문이 있냐면은 그 2019학년도 이제 영어 지문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2019학년도 영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
그 뭐였지? 2020학년도로 가다. 2020학년도. 2020학년도 가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것도 그냥 대조구조를 알려줄게. 대조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뭐지?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인문사회적인 어떤 그런 요소하고 대조를 시키는 지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인문사회과학은 뭐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 그러니까 인문사회는 뭐가 부족하다. 근데 여기서 뭐가 부족한지를 알려면은 과학에서 뭘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만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과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학은 근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인문사회에서는 뭐가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근거가 없다.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 이 근거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어카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나중에 이제 너가 수능 공부를 하게 될 때 쓰면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를 대조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더라는 거야. 알겠지? 반복 구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대다수의 사회에서는 그 메이저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수인들이지 다수인들. 그 다수인이 있으면 누가 있어? 소수인이 있겠지. 이건 마이너리티지 마이너리티. 그래서 마이너리티하고 메이저리티를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문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소수인 마이너리티가 어떻게 해서 메이저리티 이 다수인들의 그 기존의 공고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얘기를 하냐면 이 마이너리티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견과 또 행동을 어필을 한다라는 거야.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을 해. 내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해줘서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직접 지문을 보면 이 얘기와 이 얘기와 이 얘기와 이 얘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구조가 뭐다? 반복 구조다. 그럼 반복 구조는 어떻게 본다? 이 자식이 똑같은 얘기를 겁나게 때리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리티가 메이저리티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이거다 라는 얘기를 해. 뭐? 끊임없는 노력. 정답은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이게 수능 지문에 이런 게 나온다고 실제로. 근데 실제로 보면 어렵다고. 왜? 표현 자체가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똑같이 느껴지지가 않아. 네, 그게 좀 단점이야. 근데 내가 그걸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뭐야? 맥락적 동의어라는 키워드로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줘. 맥락적 동의어.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나한테 배워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 프로세스 구조. 네, 프로세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2020학년도 이제 수능에서 몇 번이냐? 32번인가에 나왔던 구조야. 그래서 그 해에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었어. 이 지문에서는 프로세스 구조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실험이야, 실험. 실험에 관련된 거야, 실험. 리서치에 관련된 글이라는 거지. 자, 근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유년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에 대한 실험이었던 거야.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 출발점이야. 이 출발점에서 장난감 자동차가 출발을 해. 둘 다 똑같은 시간 동안 달렸어. 근데 이 차가 더 멀리 가서 멈추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자동차가 얘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달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얘네들은 시간과 공간을 똑같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이 이만큼 흘러갔으니까 시간도 이만큼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결여되어 있는 거야? 속도에 대한 개념이 결여되어 있는 거야. 느껴져? 실험의 단계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뭐? 유년기 애들을 데려다가 놓고 두 개의 차를 가지고 출발을 시켰고 하나의 차가 더 멀리 갔고 하나의 차는 이만큼 갔어. 단 시간은 어때? 동일해. 근데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차가 더 오랜 시간 동안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걔네들은 시간과 공간이 똑같다고 보니까. 무슨 개념이 있다고? 속도 개념이 있다고. 이해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혹시 너 이거 아니야? 전 문과예요. 문과야? 문과구나. 그럼 내가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네? 이거 좀 이해 안 되면 질문. 괜찮아? 근데 그 정도 속도는 알죠. 그 정도인데 이응이 영어로 쓰여 있다는 게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
그죠. 한번 직접 보면 알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실험 설계 과정을 설정해 놓은 게 프로세스 구조고, 만약에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글이 조금 어려워지겠다 싶으면 바로 이 부분으로 이제 문제를 내. 특히 프로세스 구조. 알겠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조, 반복, 프로세스 구조. 선생님 인과관계는 얘기 안 해주셨는데, 사실 인과관계는 모든 지문을 뚫고 있는 원리적인 측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특별히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 세계에 대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야. 왜? 어떤 근거가 있어야 결론이 있는 거잖아.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다 이 사람들이 필자들이 주장하는 바에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인과관계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는 이 나머지 세계 구조를 이루는 원리적인 측면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식의 구조를 어쨌든 이해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사실 이걸 잘하는 게 이제 수능 영어의 핵심인데, 필터링이라고 하는 걸 잘해야 돼. 필터링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약이 있고 중심 내용 정리가 있어. 집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수능 글에서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어떤 지문의 글을 읽었을 때, 특히 빈칸 추론 풀 때 그냥 부분만 가지고 여기 빈칸을 이렇게 채워 넣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의 전체를 다 가져와야 돼. 갈퀴처럼. 그래서 그 디테일들을 종합적으로 합쳐 놓는다라는 의미에서 집약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합쳐서 나오게 된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줘야 돼. 그게 바로 빈칸에서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기 때문에.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지금 뭐 사실 이거 반복 구조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렵지 않았겠지만, 후수인이 다수인한테 계속 자기네들의 의견과 행동을 어필함으로써 다수인들이 변화시킨다는 내용을 계속 보잖아. 그래서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정리를 해버리는 거지. 이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대조구조에서 어려워지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론과 즉흥적인 이게 빈칸 추론 문제는 아니었어. 이걸 봐볼까? 과학과 인문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에서 인문사회에 대한 거, 과학에 대한 거 내용은 읽어줄 수 있지만 각각이 갖고 있는 디테일, 뭐 근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집약이라는 걸 해줄 수가 없겠지.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봐야 돼.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반드시. 그래서 디테일을 놓쳐서 안 되는 거야. 집약이라고 하는 것은 뭉뚱그려서 글을 본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글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읽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내가 일단 강조를 해. 이게 고3 애들한테 굉장히 내가 강조했던 많은 내용이지. 자, 중심 내용 정리는 간단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다 디테일하게 본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반복 구조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럼 뻔하네라는 그런 내용 측면에서 중심 내용 정리를 하는 거야. 얘랑은 조금 달라. 성격이. 얘는 진짜로 디테일한 측면은 다 살려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는 거라면, 얘는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놓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이러한 내용은 보통 반복 구조일 때 많이 쓰게 되는 것이지. 알겠어? 이게 곧 필터링이라고 하는 건데, 필터링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건너뛰었네. 자, 필터가 뭐 필터? 여과지, 여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그러니까 뽑아낸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필터링에는 지금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글의 내용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게 첫 번째 필터링인 거지. 이건 사실 여과시킨다는 느낌은 조금 없긴 하지만 다 포괄시킨다라는 측면. 그래서 다 포괄시켜서 하나로 딱 이렇게 뭉쳐버린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중심 내용 정리는 필터링에 맞지. 정말 중요한 것들만 다 여과시켜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필터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 필터링을 내가 뭘 얘기해보자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빈칸을 읽잖아. 빈칸을 이렇게 읽는데 애들이 보통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빈칸에다가 여기 선택지 있지. 1번에서부터 5번. 1번에서부터 5번에 있는 얘기를 여기다가 어떻게 다 대입해버려.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걔 제일 괜찮은 말이 뭔지를 판단하는 거야. 이거 괜찮네. 이게 나올 때까지 판단해보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 글을 여기서 A라고 읽어줬잖아. 근데 여기 선택지 중에 알파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괜찮네 하고 여기다 정답을 써버린단 말이야. 틀리는 거지. 왜? 우린 A로 읽었기 때문에 A를 써줘야 되는데 걔랑 비슷하게 생긴 알파를 갖다 여기다 넣고 앉아있다는 거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본인이 글을 읽고서는 A라고 글을 집약으로 정리해주거나 중심 내용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가 나의 관점을 A로 고착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지에 의해서 글이 다시 필터링 되는 거야. 그래서 흔들리는 거야, 애들이. 이것 때문에. 느껴져? 그래서 반드시 글을 읽고 난 다음엔 내가 선택지를 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한다? 읽고 나서 스스로 필터링을 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쉬운 문제에선 필터링이 굳이 없어도 정답이 나와. 이게 없어도 구조만 봐도. 근데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반드시 필터링이 없으면, 그러니까 필터링이 없으면 틀릴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필터링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사실상 주제 찾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그렇지 않겠어? 이렇게 소재를 파악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글이 구조적으로 써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추정적으로 정리해주면 그게 그 주제가 되겠지. 됐어? 그게 바로 글읽기의 기본이다. 자, 이 정도 이제 얘기했으면 우리 오늘부터 오늘 지금 봐야 될 2020학년도 3월 고2의 3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지를 같이 보도록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제지. 나도 한번 쭉 다 읽어봤는데 내용은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사실 많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어디까지나 내 관점이기 때문에 얘들 쉬웠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 보자, 지우고. 알겠지, 미소야? 그래서 이 필터링, 그러니까 이 빈칸 추론 문제풀이 기술로 작년에 이제 수많은 고3 애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거. 어떤 애는 이제 수능에서 100점을 맞기도 했으니까 검증된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굉장히 정시, 수능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 아이고. 이 동네는 너무 수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시를 가르칠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조금 아쉬움을 느껴.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자, 31번 우리 이제 빈칸 추론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when he was dying, 그가 이제 죽었을 때, 이거 접속사 나오지. 자,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the contemporary Buddhist teacher dining of Katagiri, 이렇게 제가 추워지 이름이 좀 특이한데 contemporary 현대 그 불교학자지, 현대 불교학자인 DK가 wrote 썼다. 뭐를 remarkable book, remarkable book 뜻이야 현저한 두드러진 이런 뜻이지. 그래서 눈에 띄는 책,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괄목할 만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런 뜻이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cold는 분사지. 뭐라고 그러니까 returning to silence, 침묵으로 고요 속으로 돌아가기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 책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굉장히 직역스러운 말이긴 했는데 이해는 될 거야. 그는 썼다. 뭐라고? is a dangerous situation. 그러니까 life. 그러니까 이 중간에 he note는 그냥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거야. 이게 주어지. 자, life는 어떻다라는 거야? 이게 동사지. dangerous situation.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그가 썼다라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첫 번째 줄 몇 번째 줄 읽었는데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지. 그지? 소재. 아직은 근데 사실 나오는 느낌이 잘 안 들어. 왜? 내용이 어때? 앞에가 추상적이기 때문이야. 이게 수능 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이것도 뭐 수능의 일환이니까 위에서 추상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뒤에서 뭐 해줘?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수능의 특징이야.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이렇게 글을 읽었을 때 뭔 소리야? 하고 쪼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 왜?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마음에 잡히지 않아. 구체적으로.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많이 강조하는 방법은 기다려라를 강조해. 왜? 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왜? 이게 뒤에까지 추상적으로 글을 써놓으면 오답 시비가 걸리지 않겠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주기 위해서 뒤에서 디테일이 나온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애들한테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보면은 It is the weakness of life that makes it precious. 자, 여기서 지금 가주어, it, 진주어, 대절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그것, 여기서 life지. 그러니까 삶을 precious 뭐야?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뭐인 거야? 약함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weakness, 약함이 바로 이 글의 소재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소재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단순히 그냥 앞에서 글 대충 읽어서 난 좋아, 난 잘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글의 중요한 게 뭔지를 일단 딱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글 읽기 방식이 아예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글이 쉬워 사실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하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너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내가 굉장히 강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내년 수능 대비 차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지문은 너무나도 좋다. 왜? 내용이 간편해 읽기가. 그래서 구조를 연습하기도 너무 좋다는 거야. 또 소리 연습하기도 좋고 필터링 연습하기도 좋고 연습을 많이 해라. 내년 가면 이렇게 내가 알려준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자, his words. 그의 말은
be filled with, 그러니까 with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로 차 있다라는 거야? The very fact of his own life passing away. passing away는 분사지. 그래서 지나가는 그 스스로의 삶에 대한 정확한 진실로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야. very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로 이런 뜻이 있지. 근데 내가 이거 약간 의역을 했지 지금. 정확한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상관은 없어.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것으로서 그런 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차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the China Bull, 그래서 중국 도자기가 is beautiful, 굉장히 아름답다. 왜 아름다워? Sooner or later. 무슨 뜻이야? 머지않아. 물론 곧이라고 해도 뭐 할 말은 없지만 정확하게 머지않아. It will break. 그 중국 도자기가 깨질 것이기 때문에, 그치? 깨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걸까? 자, 다 이거 얘기해줘. 여기다 일단 중요한 표시. break. It will break. 오씨. 자, 넘어가죠. The life of the bull. 그래서 삶의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is always existing. 여기서 existing은 분사로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거를 현재 진행으로 배우지. 근데 항상 차 있다. In a dangerous situation.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 글이 차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dangerous situation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Such is our struggle.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다 라고 하고 있어. This unstable beauty. 이 불안정한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다. This inevitable wound. inevitable 무슨 뜻이야? 불가피한. 자, 불가피한 상처. 상처도 역시 중요하겠지. 왜? 뭔가 느낌이 있어 지금, 그치? We forget. 우리는 잊는다. How easily we forget.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는가. 우리는 잊는다. 뭘? That 대절 이 아래 있는다. Love and loss. 사랑과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are intimate companions. 굉장히 친밀한 동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대절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forget이 하나의 동사고 그 이후에 대절이 목적어 1, 그 위에 목적어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친밀한 동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we love the real flower. 우리가 뭐야? 사랑한다라는 거야. 진짜 꽃을 so much more than 뭐보다 더 많이 좋아한다는 거야? The plastic one. 그러니까 가짜 꽃이지. 이런 어떤 그 조화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거야. 또 우리가 뭘 사랑한다라는 거야? The cast of twilight라고 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황혼의 어떤 이렇게 황혼의 뭐라고 해야 될까? 별빛이 아니라 트와일라이트 황혼이야. 그 황혼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모습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황혼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 모습이냐면 across a mountainside. 그러니까 산 기슭에 있는 황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황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lasting only a moment. 일시적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러한 걸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황혼의 모습을 좋아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조화보다 진짜 꽃을 더 좋아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야. 자, 이제 정리해보자. 이 글의 구조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다 읽었으니까 뭔 것 같아 네가 느끼기엔. 내가 오늘 얘기한 구조는 대조, 반보, 그다음 프로세스까지만. 왜냐면 인과관계는 조금 원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무슨 구조일까? 반보. 느껴지지. 이런 감각이 필요해. 이게 수능에서 유효한 감각일까 아니면 아닌 감각일까? 엄청나게 유효해. 선생님 이렇게 수능 왜 쉽게 나올까요? 쉬워 생각보다.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야? 표현과 단어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베이스먼트는 바로 문법. 근데 내가 강조하는 문법은 구문독해야. 나는 문법을 막 쓸데없이 막 가정법, 과거 완료 막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식으로 이 글에다가 문법을 녹여내서 읽는지를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베이스먼트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해석인데 해석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의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 중심이야 수능은. 뭐 예컨대 이 follows라고 하는 2019학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표현이 있어. 이 따른다잖아. 근데 여기서 따른다가 아니라 맥락상 무슨 뜻이냐면 아주 놀랍게 타당하다는 뜻이었어. 충격적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서 겁나게 많이 변하는 게 수능 글의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역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베이스먼트 위에서 뭘 쌓아가는가? 내가 얘기하고 있는 구조 독해의 핵심을 쌓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수능 접근 방법은 선생님 수업에서 고3 수업도 굉장히 이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체계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측면이 강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네가 반복 구조라고 얘기한 건 정말 얘기를 잘했어. 반복 구조야. 근데 중요한 거, 반복 구조에선 그냥 대충 느낌적으로 반복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뭐 기억나? 맥, 락, 적, 동, 의, 어라고 하는 것을 꼭 찾아보는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내가 내가 지금 체크를 했잖아. 약함, 곧 깨질 것인 위험한 상황,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은 아름다움, 또 상처, 그리고 순간, 그치? 그리고 어떤 그 인티메, 그 손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다 뭐야? 어떤 순간적이고 잠깐만 존재할 수 있는 연약함,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It is the very blah blah that opens our heart.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여기 뭐가 봐야 돼?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야. 뭘 이용해서? 맥락적 동의어를 이용해서 반복 구조라며. 그럼 뭐 한다고? 필터링. 여기 다 내용 어떻게 하는데 집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신 집약은 어떻게 한다? 디테일하게 한다. 여기서 weakness 뭐 이런 것들 다 그래 똑같아. 너무 쉬워. 근데 뭐가 봐야 돼? 약함. 알겠어? 약함, 그리고 순간, 뭐 간열이, 뭐 글씨가 엉망진창이라 쏘리.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런 얘기들이 오면 된다. 끝난 거야. 정답 찾자고. 왜? 내 관점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걸 봐도 알아들을 자신이 있는 거지. 자, 1번. 프레즈리티 뭐야? 굉장히 이제 깨지기 쉬운 이런 내용이지. 정답은 1번이네.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 바로 이게 이런 구조독해의 엄청난 파워야. 사실 그냥 깨뜨려버려. 하나를 그냥. 너무 쉽지. 자, 2번. 근데 문제가 쉬워서 그랬잖아요. 스테이블라이트는 안정성, 반대되는 내용이지. 할머니, 좋아. 이건 개소리. 자, satisfaction, 만족, 개소리. diversity, 다양성, 개소리. 정답은 1번이지. 됐어?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 32번. 그래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독해를 이용해서 실제로 수능을 이제 5등급 맞던 친구가 2등급을 맞아하고 이랬었어. 작년에. 충격적인 결과였지 나도. 자, 이거 지우고. 근데 가능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수능을 보다 보면. 그쵸. 너무 쉽게 가버리니까 이게 어이가 없게 문제가 풀리는 케이스가 한두 번이 아니야. 자, 보자. Nothing happens immediately. 아무것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없다. 소재가 뭔지 모르겠어. So in the beginning, 뭐보다 또한 그렇다는 뜻이. So in the beginning, we can't see any result from our practice. 우리들의 연습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를 쉽게 볼 수 없다. 시작할 때. This is like the example of the man who tries to make a fire by rubbing two sticks of wood together.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다 이런 뜻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내가 분석을 해보자면 구조를 this는 지금 주어, is는 동사. 근데 비동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보어. 근데 뒤에 보어로 지금 뭐가 오고 있다? 전명구가 보어로 오고 있다 라는 거야. 알겠어? 전명구의 무슨 용법일까? 형용사적 용법의 서술적 용법이겠지. 카테고리 분석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마치 the example of the man who tries to make a fire by rubbing two sticks of wood together. 다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그래서 두 개의 나무 막대기를 문지름으로 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예시와 같다. 이렇게 해서 가면 끝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파악할 수가 있어? 소재. 맞아.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결과는 없다. 사실 주제의식이지 어떻게 보면. 벌써 나와버렸어. 그럼 이 글은 굉장히 쉽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몰라. 우리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찾았으니까 구조도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he says to himself. 그는 그 스스로 말했다. They say there's a fire here. 그들은 여기에 불이 있다고 말했는데 and the biggest rubbing energetically. 그들은 계속 열정적으로 계속 나무 막대기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He rubs on and on. on and on 무슨 뜻이야? 위. 계속해서. 그래서 keep on 이러잖아. 계속해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는 계속 문질렀다. But 그러나 he is very impatient. 그는 어땠다라는 거야? 인내심이 없었다. He wants to have the fire, but the fire doesn't come. 그는 원했다. 그 불을 갖기를 원했다. 하지만 the fire 그 불은 doesn't come 나오지 않았다. So he gets discouraged and stops to rest for a while. 그는 그래서 ge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형식 동사야. 그치? 감정이 어떠하게 되다라는 뜻을 쓸 때 get을 많이 써. 왜 그런지는 사실 회화적인 측면에 대한 become에 대한 얘기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하지 않았어.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낙담한 거지. 낙담하고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잠시 동안 쉬었다라는 것이지. 자, 근데 여기까지 일단 난 읽고 있으면 내가 시험 상황이었다면 난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쉽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어떤 뭘 보여주고 있다?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대략적으로 반복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Then it started. 그리고 그는 다시 시작했다. But the going is slow. So he rests again. going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단계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느렸고 So 그래서 그는 다시 쉬었다. By then the heat has disappeared. He didn't keep at it long enough. By then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 the heat has disappeared. 이 불꽃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렇지? 불꽃이 이렇게 사라질 때까지 he didn't keep. 그러니까 그 at it long enough. 그러니까 keep at it 계속 그 짓을 했다라는 거야. long enough. 근데 그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불꽃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문지르는 짓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He rubs and rubs until he gets tired and then he stops altogether.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언제까지? 그가 지칠 때까지만 계속 문질렀던 거야. 그리고 then he stops altogether. 그리고 모두 다 그만둬버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러는 거야. So not only is he tired.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문법 설명을 가미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뭐냐? 부정어 도치지. 들어봤어? 영어에서 도치는 크게 두 가지야. 부정어 도치, 장소 부사구 도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야. 자, 잘 필기해도 미수야 너도. 자, 그래서 부정어 도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정어, not이 있지. 또 never가 있지. 그리고 not only 같은 것도 이제 있을 수 있고, not only.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rarely, hardly, seldomly 이런 식으로 준 부정사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준이라고 하는 건 부동사에 준하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scarcely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친구들이 나올 때 우리가 부정어 도치를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문장 중에서 I never tried to go to 뭐라고 할까? to conquest라고 하죠. 그 conquest가 뭔지 알아? 정복하다. I never tried to conquest the mountain. 그러니까 나는 그 산을 정복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 절대로 이런 뜻이지. 근데 이거를 이제 도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 never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이렇게 문두로 튀어나와야 돼. 그 다음에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부정어 도치의 어순은 부정어 여기다 써놔야지. 부정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주어동사 어순이 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try라고 하는 일반 동사의 조동사가 될 수 있는 친구가 와야 되는데 일반 동사의 조동사는 뭐야? did지 did. 그래서 never did.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주어동사. 그래서 I. 근데 여기 tried가 뭘까? 아니지. try지. 왜? 이미 과거 형태 표현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never did I try. 그 다음에 to conquest the mountain 하면 그게 바로 부정어 도치의 구문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장소 부사구 도치를 넣으니까 이게 더 쉬워. 왜? 보면 알아. 예를 들어서 I met her in the hospital.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장소 부사구 도치를 한다 그러면 in the hospital이 앞에 나오지. So in the hospital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돼? 이거의 어수는 장소 부사구 그 다음에 신기하게 여기 동사가 그냥 동사 주어야. 진짜 놓치지, 그지? 동사 주어를 그냥 거꾸로. 그래서 여기서도 in the hospital met I her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정말 독특하지? 근데 이런 대표적인 구문은 사실 얘가 아니라 이거야. There is someone. 거기에 누군가가 있다. 왜? 이 외도체가 there이 장소 부사구고 is가 동사고 얘가 someone이 주어야. 됐지? 그래서 저걸 내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주어 동사의 일형식 문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계속 가보자. So not only is it tried. 여기서 참고로 비동사 같은 경우에 비동사가 조동사를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not only is it tried. 그건 시도를 이제 한 것뿐만 아니라 시도를 한 것뿐만 아니라 but also he becomes more and more visualized. 그럼 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시도를 하면 할수록 더 낙담하게 된 거지. 언제까지? Until he gives up completely. 그가 완벽히 포기할 때까지, 낙담하게 될 때까지, 굉장히 낙담하게 됐다라는 거야. There's no fire here. 여기 불이 없네. Actually, 이게 중요한 얘기지. 사실은 he was doing the work. 그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효과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서 the work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기보단 효과를 내다 이런 데서 it works. 영어에서 it works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근데 이 works가 그게 일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야. 하지만 there wasn't enough heat. 충분히 열이 없다라는 거지. 아까 그 빛이라고 그랬나? 열이야 열. 그래서 충분한 열이 없었다. To start the fire. 여기서 뭐뭐 하기에라 그래서 투부정사의 그 한정적 용법이 지금 나오고 있어. 뭐뭐 하기에. 그러니까 불을 붙이기에 충분한 이 불이 없었다. 그래서 the fire was there all the time. 그 불은 all the time 항상 거기 있었대. 하지만 이러이러했대. 자, 이제 구조를 파악해보자. 무슨 구조인 것 같아? 너무 쉬워. 뭐야? 예시도 나와 있고 그 예시를 통해서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구조일까? 이건 사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 앞에 있는 자신의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야. 그래서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인과관계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원리적인 측면의 얘기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 구조라고 허용을 해서 이해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이 되는 얘기는 그럼 뭐가 될까? 그가 항상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한 거야? 너무 쉽게 포기했다. 이게 바로 이게 이 중심 내용을 지금 필터링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봐도 되겠지. 왜? 이미 우리의 관점이 성립이 됐으니까. 자,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얘기가 오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he didn't carry on the end. 그는 끝까지 하지 않았다. 1번이네. 너무 쉬운데, 그지? 자, 2번. Someone told him not to give up. 누군가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거 말이 안 돼. 3번. The sticks were not strong enough. 그 막대기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 진짜 개소리고. 4번. He started without planning in advance. 그는 미리 계획하지 않고 시작했다. 또 헛소리. 5번. The weather was not suitable to start a fire. 불을 붙이기에는 날씨가 적합하지 않았다. 이것도 헛소리. 정답은 1번. 알겠지? 자, 됐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33번 보도록 해보자. 오늘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좀 서둘러 보자. 33번. 자, 빨리빨리 보자. 이거 문법 설명 때문에 약간 길어져서 그래. 자, 수업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원래 지금 이 시기에는 고3 애들은 그 기본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 이런 구조적인 측면을 보는 것은 내가 조금 애들한테 자제시켜. 이 시기에는 원래 고3 애들.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요한 거는 지금 기본기를 다져야 할 시간에는 원래는 어법과 해석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 그럴 필요는 없지. 당장에 뭐 수능이 닥친 게 아니니까. 자, 어쨌든 선에서 보면 Trash Writing Academic Ranking. 잠깐 조금 올려야겠다. 조금만 줄일게. 보이지? 자, Trash Writing Academic Rankings into Everyday Rankings. 그러니까 학술적 용어. 아카데믹 학술적인 이런 뜻이지. 학술적인 용어를 어디 갔다 했는데. 학술적인 용어를 Everyday Rankings. 일상 용어지. 일상 용어로 Translating 번역하는 것이지. Can be an essential tool for you as a writer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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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자, 여기서 for you 이게 이제 의미상 주어고 이게 의미상 동사살이지. 그래서 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은 항상 머릿속에 탑재하고 있어야 돼. 당신이 작가로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이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뭐 하는 게? 학술적 용어를 일상 용어로 바꾸는 게. 자, for 여기서 이제 as writing theorists often note는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접속사 절이야. 여기서 as는 접속사를 쓰였어. 여기서 as는 무슨 용법이야? 내가 얘기해줬잖아. as 용법, 비교 용법, 뭐뭐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이건 내가 이름 붙인 거야 사실. 그래서
뭐야? writing. 그러니까 글 쓰는 어떤 그런 이론가들이 often not 자주 주지시키다시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뭐 같이 뭐뭐 하다시피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자주 우리한테 주지시키는 거야. 주지시킨다라는 건 기억해라. 잘 주목해서 기억해라 이런 뜻이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듯이 for writing is genetically not a process in which we start with a fully formed idea in our heads that we then simply transcribe in an unchanged state onto the page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너무 기네. Not a process in which we start with a fully formed idea in our heads.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게 끊겨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끊긴다 확인하는 중이다. In our head. 네, 일단 계속 가보자. then simply 좀 이게 길어. 오씨. 잠깐 봐봐. 그러니까 writing 글이지 글쓰기. 글쓰기가 뭐인 거야? 아주 유전적으로 나라 프로세스 과정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어떤 과정이냐? 관계 부사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고 있지. In which we start 주어 동사 다 나와야 되겠지. 목적어도 나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야. 뭐를 가지고? With a fully formed idea. 굉장히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는 생각으로서 시작한다라는 거야. In our head, 우리의 뇌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that. 근데 이 머리가 어떤 뇌냐면 we then simply transcribe in an unchanged state onto the page라고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접속사라기보다는 접속사 되시지. 어쨌든 여기까지 그럼 먼저 해석해 보자면 그러니까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완벽하게 우리의 뇌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지. That 우리는 then simply transcribe 하나 나와 있지. 옮겨 쓴다라는 거야. 옮겨 쓴다. 어떤 식으로 이제 옮겨 쓰는가? In an unchanged state onto the page. 그러니까 이 종이에다가 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그냥 옮겨 적을 뿐이라는 거야. 알겠지? So on the contrary. 하지만 그와 반대로 writing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is more often a means of discovery. 발견의 어떤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means는 수단으로 지금 쓰이고 있지. 영어에서 mean은 의미, 수단, 또 뭐가 있어? 평균이라는 뜻이 있지. 수학에서 m을 평균으로 쓰는 이유는 얘 때문이야. 그래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제 어떤 그런 발견의 의미가 발견으로서의 수단이라는 거야. 근데 어떤 발견이냐? In which we use the writing process to figure out what our idea is.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to figure out 이해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 글쓰기 과정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발견의 수단이라는 것이지. 뭐가 글쓰기야. 알겠지? 좀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figure out process.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런 발견으로서의 수단이 바로 글쓰기라는 거야. 알겠지?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발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This is why, this is because. 다 똑같은 뜻이지. 이게 뭐뭐한 이유이다. 뭐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writers, 이 작가들이 자주 어떻게 하는 거야? 놀란다라는 거야. 보호가 나왔지? 놀란다라는 거야. 뭐 했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이 감정의 원인. 발견했기 때문에 뭘 발견한 거냐면 대절 리아를 What they end up with on the page. 그들이 이 종이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쓰게 된 것은 is quite different. 꽤 다르다라는 거야. 이게 주어지 지금 페이지까지가. is different, quite different.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야. 뭐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야? From what they thought it would be when they started. 라고 되고 있어. 자, 그들이 이제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것을 나중에 발견했기 때문에 놀라게 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어? 뭐라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글쓰기는 별개라는 거야. 그죠. 응.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글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즉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막상 글로 썼을 때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다르게 된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소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이 사람은 지금 글쓰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글을 쓰고 있는 프로세스,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프로세스 구조라서 조금 어렵게 된 거지. 너도 물론 이게 쉬워. 근데 프로세스 구조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글을 쓰는 거지. 알겠지?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단계적인 구성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줄 아는 게 영어 실력인 거지.
자, 그래서 what we are trying to say here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인 거냐면 대절 예를 말하고 있어. That everyday language 우리의 일상 용어라고 하는 것은 is often crucial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For this discovery process 이러한 어떤 그런 발견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알겠지? 뭐가 중요하다고? 일상 용어가 정말 중요하다. 일상 용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결국 이런 프로세스 구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구나. 일상 용어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것 같네. 결국에는 프로세스 구조가 이 안에 들어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 프로세스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 반복 구조로 볼 수 있겠네. 그치?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자, 그래서 translating your ideas into more common, simpler terms. 자,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서 주어가 되고, 그래서 더 간단하고 더 공통이 되는 그런 너의 생각을 translating 번역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지. 사실 말 공통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너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조건은 뭐냐면 그 can help you.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널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 널 뭘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뒤에 목적격보 5형식 문장이야.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거야. 뭘 이해하는 거냐면 what your ideas really are.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야. As opposed to what you initially imagined they were. 그들이 어떠했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이제 반대 되게 너의 생각이 진짜로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번역을 잘하는 거지. 알겠지? 자, 뒤에 보면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 글쓰기가